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단 사흘 남았습니다. 이 선거 초반엔 경북 빼곤 다 민주당 압승 이야기도 나왔지만 오늘 민주당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전북 6곳은 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선 처음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시장이 여당을 더 잘 견제할 수 있다는 내부 견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50.1%, 민주당 김부겸 후보 41.1%로 추 후보가 9%포인트 앞섰습니다. 추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린 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등판한 직후 나온 여론조사인 만큼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랬습니다. 이제 빠르게 결심하고 승기를 잡았으니 이 흐름을 타고. 반면 김 후보 측은 튀는 여론조사란 입장입니다. 무선 ARS 방식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서 실제 민심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흐름을 바꿔야지. 이 이대로 쭉 깔아앉아갖고는 뭐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김 후보 측은 보수 성향 지역 특성을 감안해 민주당 대구시장이 여당과 대통령을 비판해야 더 잘 통한다는 내부 견제론을 내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공개 압박해선 안 되고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그쳤으면 한다며 민주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부산 북갑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상승세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후보 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입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발표된 부산 북갑 여론조사 결과 하정우 34%, 박민식 23.3%, 한동훈 38.2%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닷새 전 발표된 조사보다 5.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을 두고 민주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과연 선거 결과 그럴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북갑 지역은 여론조사 개시하고 6시간 만에 다 그거를 했다고 그래요.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활성화돼 있다라는 것. 한 후보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 대답하면서 과표집됐다는 지적입니다.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자체 분석보다는 주민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도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며 여론조사를 깎아내렸습니다. 아직도 엉터리 여론조사 수치 아직도 믿고 계신 분 있습니까? 완전히 트로이 목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꾸도 하지 마시고 침이나 한번 뱉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는 일축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무소속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 조금 짜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조를 부정하는 것도 역시 필패입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과표집되는 경향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론조사 추이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다시 접전 조사가 나왔습니다. 단 한 표도 귀하다 보니 오늘 토론회 역시 치열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오늘 발표된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4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2.8%, 2%포인트 차 접전입니다. 오늘 차례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두 후보는 막판 표심 공략에 열을 올렸습니다. 정통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부산에서 일도 못하고 성과도 없는데 삼성 국회의원을 만들어 줬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또 국회에서 또 학계에서 언론계에서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온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열매를 맺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의 시정을 두곤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지난 5년을 딱 보면 저는 성과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유치나 일자리 증가나 부산이 정규직 증가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들고 길 가는 부산 시민들, 부산 청년들 만나서 그런 성과를 이야기하면요. 시민들 화냅니다.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도 충돌 소재였습니다.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 보좌진들이 그 증거인멸하는 걸 알았냐 몰랐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도 답변을 하지를 못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걸릴까 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에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봐주기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손톱만큼이라도 제가 이게 당당하지 못하면 부산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제가 출마를 하겠습니까?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대전시장 선거도 초접전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도 충남, 충북, 대전 모두 박빙 조사가 나온 건데요. 민주당은 접전 아니다,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전시장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허태정 후보 45.6%,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46.5%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입니다. 최근 발표된 충남 충북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충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을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여러분. 노잼노시라는 불명예를 대전 시민들에게 안긴 허태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청은 대체적으로 늦게 불이 붙는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충청 세 곳 모두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다른 대전시장 조사에선 민주당 허 후보가 앞서고 있다며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 나선 두 후보가 서로를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맞고발하는 등 충청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경기의 평택을 보궐선거 5명의 후보가 물고 물리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평택에 내려가 현장을 가보니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 치열했습니다. 이 기자가 민심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세차에 오른 민주당 김용남 후보, 곧바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직격합니다. 7년 전에 이른바 조국 TF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봤던 자료, 그 자료에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비슷한 시각 공단 밀집 지역을 찾아 출퇴근 인사를 나누던 조 후보.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부업체의 대표가 김용남 후보의 오랜 측근인 한모란 사람, 그것도 변함이 없고요.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도 김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고금리 사채 대부업은 국가가 망초가 드는 일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얘기예요. 진보당 김재현 후보, 자유와혁신당 황교안 후보까지 양보 없는 오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발길이 동시에 향한 이곳 평택 안중시장입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후보들 간의 신경전, 시장 바닥의 민심은 어떨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네가 뭐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 범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비방하는 거는 자기 자체들의 그 비방이지 이게 평택을 발전해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대구, 충청을 다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영남, 강원까지 갑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며 결집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어게인이 안 되니까 이제 박어게인이냐며 깎아내렸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모레는 강원으로 갑니다. 전국 단위로 광폭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이심전심이라고나 할까요? 저도 10년 만에 처음 뵙는 겁니다.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그리고 광폭 행보에 지금 나서신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이 저는 묻어있는 그런 행보다. 우리 당을 대표할 만한 얼굴이 없는 거잖아요. 지지층인데 지금 널브러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두 분씩이라도 모여준다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당 관계자는 지도부의 바람과 박 전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맞아 떨어졌다며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 결집 효과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대표께서 이제 조금 미흡하시니까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거라고. 박지원 의원은 윤어게인 장동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박어게인이라며 박근혜가 다음번 당대표에 나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8일 남았습니다. 각 후보들의 신경전으로 부산 북구갑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이틀 연속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간 것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부산 지역 얘기를 다룰 때 후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요.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가 나기 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후보들도 유세 전략을 좀 바꾸고 선거송이라든지 과도하게 좀 신나는 유세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씨 요구대로 선거송을 부른 걸 놓고요. 한동훈 후보는 대체 시어머니가 몇 명이냐 이렇게 반겨줬습니다. 어제 처음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했는데 하정우 구독자 지금 몇 명 됐습니까? 네, 도와주신 덕분에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네, 후원 계좌도 어제 오전 늦게 오후 초에 바로 찼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역시 캠페인송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불러봐 주세요. 예, 제품 가져가겠습니다. 2호 1번 하정우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정우 오직 북구 주민 혈전 위에서 근데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더 길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는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누가 죽는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정우 씨가 국갑의 국회의원이 되면 뭐 김어준 씨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정청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건 뭐 시어머니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전재수 얘기도 들어야 되는군요. 네, 하정우 후보가 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틀째 김어준 씨와 전화 인터뷰를 가진 겁니다. 오늘은 보니까 구독자 수를 일단 체크를 하고요. 후원 계좌 현황은 어떻게 됐냐. 그리고 선거송 자신 있는 걸로 한번 불러봐라. 또 다른 얘기도 했는데 전재수 후보와 함께 선거 구호가 있는데요. 너무 기니까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민주당 후보들이 김어준 씨 방송 달려가는 거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선거송은 신나야 되는데 저한테는 왜 하정우 후보가 부른 저 노래가 슬프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정우 후보하면 대표적으로 AI 수석이잖아요. 하정우 하면 하GPT AI란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젊다, 그다음에 스마트하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같은 586들이라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정우 수석은 AI 수석인데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586 정청래 대표가 오빠 해보라고 할 게 옆에서 오빠 맞장구 치고 그다음에 586 김어준 씨가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AI 수석이라고 한 사람이 저렇게 슬프게 노래를 부르고 저게 하정우 후보에게 본인의 선거 전략에 부합하는 건가? 저렇게 하면은 선거 전략에 표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저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정우 후보는 또 표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물론 구독자 수 늘리는 거나 후원금 모집에는 김어준 씨 방송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는 거의 김어준 씨가 하정우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런 소리가 좀 나올 법도 하다. 저는 아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글쎄요. 지금 유튜브 중심으로 방송 환경이라든가 정치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각 진영이 저렇게 이른바 그 진영에서 셀럽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저 후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후원금도 금방 모으고 또 이 지지층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이 선거 때가 되면 시장에 가잖아요. 시장에 가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많이 공원에도 가고 파티에도 가고 축제 현장에도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따지면 유튜브가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질의응답도 받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쌍방향 소통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시민들께 인사를 해라, 노래를 해라,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라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한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뭐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요. 한동훈 후보는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정우 후보 대체 시어머니가 몇 명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하 GPT라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아꼈던 참모였고 정청래 대표 전재수 후보에 이어서 이번엔 김어준 씨까지 등장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뭐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하정우 후보가 좀 길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뭐 북갑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그렇다면 하정우만에 가지고 있는 장점, 하정우가 또 무엇인가 이거를 북갑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본인도. 근데 문제는 이 정치의 선거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캠페인도 해야 되고 뭘 또 알려야 될지 그리고 이 북갑이라는 곳이 과연 AI하고 뭔가 다이렉트 연결되는 것인가 뭐 이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하정우 후보도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만의 어떤 이 국민들의 그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도움 없이는 뭔가 혼자 설 수 없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부추겨서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허락을 했고 그리고 와서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또 그렇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본인이 그 가정에 배달하는 이제 선거 공보물 있잖아요. 네. 그 표지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정우의 선거운동 저 공보물인데 하정우의 얼굴이 없습니다. 등만 보여요. 그리고 얼굴은 전재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지역이 전재수 이 부산시장 후보가 여기서 참 오랫동안 선거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제는 하정우예요, 주인공은. 근데 왜 자꾸 전재수 얼굴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인 하정우 후보가 지금 당선시켜 달라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일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김어준 씨 방송에. 내일 또 나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뭔가 어떤 이 소구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 않고 계속 지금 딴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것이 과연 이 정말 하정우 후보의 어떤 자기의 것들을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설득해낼 수 있는 것인지 참 그런 면에서 아예 정말 절박한 모습, 절실한 모습 아니 하나 메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굳이 그 김어준 방송 과연 그러면 북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5만 되면 어떻고 10,000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보는 것은 하정우라는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 주민들의 어떤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냐 이 모습을 보는 것인데 오늘 또 오후에도 뭐 다른 어떤 유튜브에 나가고 등등을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전략이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워낙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부산 북구 갑 선거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요. 어제는 김민전 의원 또 오늘은 주진우 의원과 함께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민식, 주진우, 윤민우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진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박민식 후보 당선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힘 실어 주실 거죠? 끝까지 싸워서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 끝장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동훈이가 아니고 주진우가 법무부 장관 됐으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박민식 후보가 어제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다녔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신동욱 최고위원과 함께 했었고요. 오늘은 주진우 의원의 지원 유세를 받았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좀 내려와서 돕는 모양인데 이건 뭐 보수 결집에 도움이 좀 될까요? 아니요. 안 될까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라기보다 보수층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거기 같이 하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또 체포 방해하는 거 그거 같이 하고 이랬던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해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런 분들이 왔다고 하면 보수정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변하고 새로 재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외친다고 한들 그럼 결국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변화를 하고 잘못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그래도 보수 입장에서는 다시 보수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돌아다니면 옛날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정부의 그 실패한 정권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민주당이 계속 내란 세력이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민식 후보가 왜 저렇게 하는지 물론 뭐 본인 입장에서야 도와줄 사람들이 저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 모습 자체가 사실은 보수의 재건이나 보수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 부산의 합리적인 보수 지지자분들에게는 더 큰 실망만 불러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유세 현장에서 보면 하정우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주진우 의원 옆에서도 이런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 한동훈이 아닌 주진우가 장관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겠냐 이런 얘기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저 말인즉슨 법무장관 잘 못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데 저 말씀을 하시는 박민식 후보 자체가 저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됐을 때에도 너무 빠르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면은 한동훈 장관 후임이 박성지 장관이었거든요. 예. 연수원 기수가 한참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보다도 한 4년, 5년 더 후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진우 의원이 그냥 계속 검찰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부장검사 정도 하고 있었을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 뭐 검사장을 뛰어넘고 뭐 그다음에 검찰총장 뛰어넘고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거는 박민식 후보가 지금 뭐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본인에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어제 박민식 후보 돕겠다고 내려갔었던 김민전 의원의 오빠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너무 멋진데요.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재건은 보수의 품격을 재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어제도 뉴스탑10에서 저희가 한번 이 논란을 짚은 적이 있었는데요. 김민전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오빠라고 지칭한 것은 박민식 후보가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을 얘기를 한 거고 여학생들이 좀 무서워하면서 못 오는 것 같길래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는 품격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 해명 자체가 좀 군색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그렇죠. 부적절한 말을 했죠. 그리고 2, 3주 전에 하정우 후보에 관해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융단 폭격을 했었잖아요. 본인들이 정말 격이 없다. 어떻게 후보자가 그거를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는 등 온갖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똑같이 저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정작용이랄까 아니면 비판적인 혹은 성찰적인 그런 태도가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처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한 적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성찰해야 되지만 이건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거 보수의 품격 재건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하는 점들도 아마도 이번에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보수 후보 중에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2등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산 북구 갑에서 벌어진 새 후보의 신경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지는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 갑이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지가 되면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이 거셉니다. 플레이어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주 근거 없는 그런 엉터리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북구 주민들의 진심, 민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수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튀는 조사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잠자고 있던 그 표심이 수면 위로 부상한다는 것을 진짜 제가 소름 끼치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죠. 거대 양당이 무소속에게 그런 얘기하는 걸 조금 짜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될 때는 뭐 굉장히 뿌렸잖아요. 저는 무소속 후보잖아요. 제가 뭐 조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대 양당에서 너무 징징대는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부산일보 의뢰 여론조사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34%고요. 박민식 후보가 23.3,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38.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갤럽 조사를 이어서 보여드리면 뭐 경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 누가 앞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2강 1중 구도는 좀 굳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민식 후보는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뭐 물론 민심에서 느껴지는 여론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경향성이 좀 보이잖아요. 왜 박민식 후보는 저런 얘기하는 걸까요?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런 선수는 전광판 보지 그렇죠.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참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민심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죠. 이게 전부 다는 아닐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과학적인 방법 중에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 바로 여론조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통신사 3사부터 받아서 그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오차범위는 어디 뭐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트렌드, 즉 경향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박민식 후보가 꽤 많은 어떤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박민식 후보는 뭐 굉장히 본인이 2등할 때는 굉장히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여론조사는 보면 3위를 하니까 이거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마치 여론조사가 오염되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잘못하고 평론가들이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 뭘 믿겠습니까? 민심이라는 게 본인이 매일 그러면 이 12만 명 되는 지금 이 부산 북갑 주민들을 매일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만나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ARS든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든 즉 부산 북갑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뭐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믿지 않는다. 그냥 우리 숨은 사람이 있다. 숨은 사람 어디 있는데요? 좀 가져와 숨은 사람 좀 내보세요. 예. 어디에 지금 숨어 계신지 네. 어디 숨어 계신지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투표 당일에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 계신지 좀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여론조사를 자꾸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나중에 선거 떨어지면 또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부정선거였다. 지금 부정선거론이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예.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에 다 우리 보니까 집회장에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졌냐라고 보니까 졌다. 결국 뭡니까? 부정선거다. 지금 그거에 그렇게까지 지금 부정선거론이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놓고는 뭐 민주당에서도 외부 사람들이 좀 오면서 물을 흐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좀 결집이 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소속 후보인데 너무 거대 양당에서 징징대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제 부산 북구 갑에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뭐 자원봉사하러 또 많이 가시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뭔가 그 겉으로 보이기에 좀 많이 모여있을 뿐 여론이 좀 왜곡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도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이제 후보가 갖고 있는 뭐 전국적인 어떤 팬심이랄까요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도와주러 오는 거죠. 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론의 어떤 그 풍향계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정 부분 그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그분들은 투표권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북구에 사시는 분들만, 북구 갑에 사시는 분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론몰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주민들을 얼마나 마음을 잡느냐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후보든 지금 이제 하정우 후보든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크게 좌우될 거는 보지 않습니다. 예.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지지율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게 뭐 표집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는요, 여론조사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사람 저런 얘기 한 적 보셨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좀 넘어가 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여론조사 추이로만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밀리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하정우 36.9, 한동훈 36.3으로 여기도 초박빙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두 후보와 비교를 하자면 오차범위 밖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이거를 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조사를 할 때 지지하는 정당 물어보고 대통령 지지하는지 물어보고 나서 부산 북갑으로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과로만 보면 명백하게 2강 1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추세로만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는 박스권인데 그것도 약보합 박스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 뭐 북갑 포함해가지고 부산의 지형은 보수 대 진보가 한 6대 4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40%를 돌파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정우는 40%를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가 60%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투표용지 받아들고 찍으려고 할 때는 그러면 사람들 어떤 심리 있습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박민식 후보가 한 20% 정도 얻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 20%보다 확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남은 기간이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방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해주신 얘기 좀 이어지는 순위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